김정은이 제가 연말이 다가올수록 바빠 맞았다고 했죠. 12월이 다 다가왔죠. 12월이 다가왔고 이제 12월이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중순이 지나버리면 그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점에서 북미 관계가 풀리지 않고 또 미국은 절대로 북한이 요구하는 새로운 세법 가지고 나갈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건이 그렇게 말했고 폼페이오 장관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비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그리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가 아니면, 비핵화 조건이 아니면 우리는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다른 방법은 아무것도 없다. 새로운 세법이라도 없다. 잘라 말했어요. 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냥 나는 김정은이하고 친한 사이다, 친구 사이다. 나는 당신이 갈 곳으로 인도해 줄 사람, 당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가는 곳을 인도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러니 핵무기를 포기하고 비핵화를 선언하고 우리가 요구한 지금까지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핵 모든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나와라. 그러면 당신들과 대화하겠다. 이것이 지금 미 국무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이 명맥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바빠 맞은 건 누구냐? 김정은이죠. 왜? 신과 같은 존재가 12월이라는 연말 그 날짜까지 못 박아서 그렇게 발표하고 아니면 우리는 새로운 길로 간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가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 국무부가 김정은의 요구하는, 북한이 요구하는 그런 걸 들어주지 않는다면 이미 파탄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처럼 엄청난 우리 한국의 전략자산, 미국의 B2 스텔스 전투기와 폭격기와 B-52, 그 다음에 항공모함, 전단, 핵잠수함 다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방치해서는 안 되죠. 왜? 김정은이 자기가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해요. 그 새로운 길이 뭐냐? 대륙간 탄도미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 SLBM을 발사하고, 자기의 가지고 있는 모든 가용 가능한 미사일 프로그램들을 모두 가동시키고, 또 핵실험까지도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은은 더 이상 살아남기 힘든 거죠. 북한 내부에서도 지금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들어온 소식에 보면 지금 김정은 내부가 심상치 않습니다, 여러분. 12월 말까지 자기들이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야기했듯이 2015년도 8월달 목함지뢰 사건 때 우리가 대북방송을 보니까 48시간 내 대북방송을 꾸지 않으면 무력으로 공격하겠다. 이런 걸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이 최고사령부 작전 회의까지 TV로 방영하면서 바보 같은 짓을 했죠. 48시간 지나도록 우리는 모든 전투 역량을 다 준비하고 미국에서 전략자산 다 들어와가지고 만단의 전투 준비를 갖췄던 겁니다. 그리고 단 한 발의 총알, 단 한 발의 포탄만 들어와도 그 포탄 원점을 초토화시키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령도 있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각오했던 겁니다. 어디 한번 해보려면 너 배짱 있으면 해보려면 해봐라. 결국은 황병수와 김영관이 들어와서 무릎을 꿇었죠.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는 48시간이었지만 지금은 한 약 1년 동안 시간을 줬죠. 그리고 그 1년 기간에 김정은은 자기 나름대로의 준비를 모두 갖춘 것 같습니다. 그 자기들이 나름대로의 준비가 뭐냐? 중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하고 중국과의 지원을 이끌어냈고 관광객 수백만 명이 지금 작년에만 해도 약 150만에서 200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북한을 방문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중국 관광객들이 개인 자격 명령으로 여행을 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와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고 있죠.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이 북한을 가고 북한의 이시용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러시아를 가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푸틴 대통령의 구애를 하고 있죠. 그러나 제가 보니까 그렇게 푸틴 대통령이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래스카 반도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러시아 용해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국동지역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15명의 선원을 체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러시아가. 중국은 입술과 이와 같은 북한과 중국이 그런 사이니까 중국이 좀 봐주지만 러시아는 아니죠. 잘못
북한에 지원했다가 국제사회로부터 또다시 제재를 받게 된다면 가뜩이나 우크라이나 사건 때문에 러시아가 제재를 받고 있는데 또다시 북한과 같은 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김정은이하고 손잡고 말로는 지지하고 말로는 도와준다고 하지만 그렇게 쉽게 도와줄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빠 맞은 거죠. 그러나 자기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하고 지금 정교한 중단거리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해서 특히 초대형 방사포, 이거 상당히 무서운 무기인데 이 초대형 방사포는 우리 한반도 전체를 겨누고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동 발사대를 가지고 제가 보니까 사드 미사일과 고고도 미사일 사드와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보니까 아마 사드를 모방하지 않았는지 아마 의심될 정도로 쌍둥이 같습니다. 쌍둥이. 그만큼 이제는 초대형 방사포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방사포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60km, 120km의 북한이 최대 거리가 120km였는데 이제는 400km, 500km 나가는 이 초대형 방사포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초토화시키겠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 한반도, 우리 한국 전 영토를 겨냥하고 정교한 미사일을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미사일들을 개발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북한이 단거리, 중단거리 미사일 쏜 걸 보면 600km까지 나가는 미사일도 쏘요. 그 이상도 나가는 건 쏘지 않았습니다. 왜? 미국의 반발, 일본의 반발 때문에 쏘지 않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쏘은 건 다 뭐냐? 우리 한반도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미사일들만 다 실험 발사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 자기네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 한반도를 언제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는 바로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되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한미일 동맹을 강화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서 우리는 혼자서 우리 국방부 혼자서 우리 국군 혼자서 대한민국 혼자서 북한을 대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북한보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이나 아니면 중단거리 미사일도 숫자도 열악할 뿐만 아니라 이미 북한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저들이 저 김정은이와 같은 저런 자들이 함부로 대한민국을 얕잡아보지 못하고 함부로 달려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오늘도 니태성, 외무성, 부상이라는 자가 지금까지 기다려줬다. 우리는 모든 걸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비핵화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기다려줄 만큼 기다려줬다. 기다려달라기 누가 기다려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대륙간 탄도 미사일 쏘는 거요? 그거 국제 질서 위반입니다. 유엔 안보리 제재에 강력한 제재 또 걸려둡니다. 못 쏩니다. 자기네가 안 쏜 게 아니라 못 쏜 거죠. 발사 못하는 거죠. 뭐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안 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쏴댔다면 김정은이 지금 존재할까요, 여러분? 그런데 바쁜 건 트럼프나 미국이 아니라 지금 김정은이가 코너에 몰려가지고 바빠하고 지금 계속해서 미국을 압박하고 협박하고 제발 우리 자기네 말을 들어달라고 사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릴레이로 김명길 대사, 김계관 외무성 고문, 이영호, 이수영 뭐 이런 사람들이 연속해가지고 성명 발표하고 협박하고 하더니 이제는 니태성, 외무성, 부상까지 나와서 시간이 얼마 없다. 12월 크리스마스를 거들면서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이 될지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맞을지는 트럼프 당신한테 달려있고 미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협박하고 있잖아요. 누가 시한을 12월 말까지 정하라고 했습니까? 자기네들이 정해놓고. 전 비건 국무부 부장관 임명할 때 청문회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 시한은 12월 달 시한은 저들이 제 마음대로 정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다. 거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딱 잘라 말했죠, 여러분. 이게 미국의 대답입니다. 오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자기 죽을 길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사는 길은 지금이라도 모든 핵활동 리스트를 가지고 나와서 미국에게 진짜 핵포기 의사를 밝히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더 바빠 맞아가지고 이제 아마 조금 있으면 굉장할 겁니다. 제가 봐선 12월 10일이나 15일까지도 미국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면 그때는 최후 수단을 동원할 겁니다. 지금도 북한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12월 중순에 미국이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 이미 모든 북미 대화는 끝났다고 보고 그때 북한은 뭘 마지막 카드로 계획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SLBM 바로 바다 밑에서 수천 킬로에 나가는, 지금은 뭐 한 1000킬로, 1200킬로밖에 나가는 그 SLBM을 쐈다면 이제는 수천 킬로 나가는 그런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수준의 미사일을 발사하려고 한다는 첩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모든 용량을 그 신형 잠수함 건조에 집중하고 있답니다. 모든 용량을 집중해서 빨리 그 잠수함을 끝내라는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아마 12월 중순쯤이면 우리가 그 잠수함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는 북미 관계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북미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어떤 짓을 할 겁니다. 그게 바로 그때를 대비해서 정찰총국의 특수부대 테러 집단을 6명이나 국적을 세탁해서 우리 한국에 침투시킨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합니다. 급박합니다. 김정은이는 자기가 데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 완전히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또 2015년 8월 달처럼 황병서나 김양곤이를 그때는 내려보내서 수습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한테 사과하고 이제 미국에 누구를 보내서 트럼프한테 그걸 연장을 하고 누구를 통해서 하겠습니까? 이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때 한 발 양보해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고 대국방송을 껐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최룡이 아니라 김여정과 최룡이 아니라 최고 김정은이가 가더라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